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말했던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죠. 둘 다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약간씩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단점 위주로 리스크 요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초부터의 수익률을 보자면은 지금까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이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00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 30-40% 5월달까지 양호한 수익을 보인 섹터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좋은 선택이었죠. 그 배경으로는 판매 대수의 증가를 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현대와 기아가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의 개선이 발생을 했고, 주가는 얼추 따라가는데 이익이 과거 대비 높은데 주가 레벨이 예전 못하다, 혹은 예전 수준이다,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이게 살짝 꺾였다.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자, 과거 자동차가 잘 나가던 차화정 시절, 현대 기아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고, 지금이 여기인데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차화종 때 일단 자동차가 갔었던 이유는 주력 섹터인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익의 개선이 더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주가가 꺾이려면은 과거처럼 이익부터 이렇게 꺾여야 될 겁니다. 자, 당시 실제로 매출액이 올랐고 그 이후에도 이제 견조하게 매출은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10년 가까이의 이제 소외 구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자동차가 최근에 잘 팔리는 이유는 코로나 때 이후에 기저 효과가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복 중이기 때문이죠.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내용인데, 불황 뒤에는 수요가 회복이 되는 부분에서 혜택을 본다. 근데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이 정도, 이후에 이렇게 이 정도 갈 거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 회복 강도가 더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완성차 도매가 그래서 잘 팔리고 있었죠. 22년도 하반기부터 뭔가 좀 변했나 싶었고, 올 1분기도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4, 5월달 판매는 예상보다 저조한 거 아니냐,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판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선을 이게 유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실망을 한 거죠. 일단 아니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지적질이 시작돼요. 야, 현차는 21년도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그나마 기아를 선호한다. 여기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럼 그렇고 5월달 또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실망을 한 번 더 한다. 야, 여기 이제 21년도랑 비슷하게 가는데 6월달에 이게 삐죽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그럼 또 이 정도 나올 거 아님? 그러니까 여전히 기아 선호. 하반기 들어가면은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갈 거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아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가면은 더 좋아 보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받으면서 가야 되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주요 지역별로 며칠 있다가 세부가 나오겠지만 현대차가 일단 미국에서의 판매는 5월달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기아가 조금 더 좋긴 했지만요. 근데 미국 점유율을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야, 점유율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야 이거. 좀 그런데 여기서 반박하기가 또 어렵죠. 하지만 점유율이라는 게 예전 보면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점진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수가 날 수 있는 요소죠. 벌써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은 자동차 다 팔고 도망갔어요. 다음은 재고.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현대차가 말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고 레벨이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 이랬는데요. 실제 재고 레벨은 예전 대비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님? 차 없으니까 잘 팔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판매 촉진비라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5월달에도 이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산업 대비는 훨 낫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옛날에도 차화정 때도 그러다가 그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올라오면서 다 박살나기 시작했잖아. 이러면 감익 되겠는데 이러면서 깔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이익률은 2분기가 더 좋을 거라고 말을 했었죠. 그 이유로는 원자재 효과가 있다. 1분기 때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2분기 때
본격적으로 혜택이 발생한다. 인센티브는 여전히 산업평균 미치니까 나쁘지 않다. 얘기를 했지만은 말빨이 안 먹히는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야, 판매량 늘어야 돼. 점유율도 뭐 최소 유지는 해야 돼. 인센티브 줄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당장 6월달 숫자를 보고 싶을 거고, 이거 실망스러우면은 2분기 매출 둔화 이야기할 거고, 만약에 요게 증가하면은 이제 이익률 둔화를 얘기할 거니까 남은 건 이제 실적 발표밖에 없어요. 까봐야 된다. 회사는 당연히 장사를 그동안에 계속 잘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이 시장에서 공격받는 포인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지표들은 확인하는 데는 텀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2분기에 대해서 비교적 강하게 말을 했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섣불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고생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안 좋아 보일 때 나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데, VPI라는 지표가 있어요. 딜로이트에서 발표하는 차량 구매 의향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꺾인다. 이게 국내고, 이게 미국인데, 둘 다 꺾였네. 야, 불황이라 차 안 산대. 요즘 누가 자동차 사니?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지표가 꺾인 지는 한참 됐는데, 이때도 차는 잘 팔렸던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야, 마지막 확인사살. 그림이죠. 기아차 차트를 보니까, 차화정 때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게, 야, 여기네, 여기. 똑같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야지. TT. 물론 이때는 이제 이익이 이렇게 감소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야, 이게 이익이 엄밀히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갔다고 치고, 결국엔 이렇게 될 거다. 너 인센티브 안 받니? 아, 열심히 안 하네. 이런 말 한다. 물론 이익의 레벨 같은 경우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데, 주가는 같은 수준이니, 뭐 이상한 것 같지만은, 뭐 그렇다. 뭐 어쨌든 시가총액은 예전 수준이고, 밸류는 더 떨어져 있는데, 아, 이런 거 시장이 바보니? 너 킹반영 몰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근데 반대의 의견도 들어보죠. 차화정 시절에 글로벌리 현대기아차가 그나마 성과가 좋았던 시절에 정말 어땠을까 보자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일본 차들 박살내고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매출액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올랐는데, 회계 변경 감안하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도 사실 부침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얼추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 구간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을 볼게요. 뭐 지저분하긴 한데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현대기아가 잘해서 주가가 갔었고 안 좋아서 꺾였던 것일까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개별적으로 잘 파는 건 잘 파는 거고, 애초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자동차 회사의 주가 흐름에서 베타가 좀 큰 회사일 뿐이다. 말하시는 분들은 차량 시장만 좋으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얘들 다 올라가니까 같이 가겠지. 별 동요하지를 않습니다. 자, 아무튼 국내 증시에서 마음을 흔드는 것은 최근에는 결국 주가, 가격이죠. 5월 달에 반도체랑 IT가 왕창 올랐습니다. 근데 얘네만 갔다. 근데 6월 달에 오픈빨이 이틀 봤지만은 이때는 이제 2차 전지랑 IT만 갔다. 그럼 이런 거 가는 거 아님? 자동차는 별 재미없네. 자, 반도체는 감익 이후에 이제 전방 회복으로 급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자동차는 감익 전망.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또 뭔가 완전히 같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차화정 때는 이제 두드러지는 성과가 있었죠. 뭐 이익이든 주가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주가는 그동안에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갔었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갈 거다? 사실 어쩌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죠. 주가야 원래 실적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차는 이렇게 꺾일 거고,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에 하나 둘 다 증익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얘가 주가만 이렇게 돌려놨는데, 이게 기대치보다 안 좋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인공지능 떠드는 거죠. 야, 너 챗GPT, 엔비디아 모르니? 애들을 꼬시려면 직관적이어야 되고, 직관적이어야 좋아한다. 엔비디아 오르니까 마이크론 오르고, 마이크론 오르니까 하이닉스 오르고, 가격의 선순환. 그 어디에도 얘네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감산 관련 썰보다는 이 주가가 견인한다. 엮어서 같이 가는 거죠. 야, 인공지능 4차 산업 투쟁. 자동차에서는 이제 그만한 게 EGMP 기반의 아이오닉하고 EV 시리즈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조금 힘이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신나게 떠들기에는 디스 요인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부품 소싱 차원에서 IRA 관련 수혜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회사는 일단 상업용 차량, 상용차하고 리스 같은 걸로 우리가 풀어나갈 거예요. 말을 했죠. 우리 실제로 확인해보면은 현대 기아의 플릿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전기차도 좀 녹아있을 거고요. 물론 직접적인 생산을 해서 고정 수혜를 받으려면은 배터리 애들이 아직 미국에 짓지를 않았는데 LG랑 SK가 지어줘야지 보조금을 받지 뭐 지금 어차피 일정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부품사들도 따라가야 되죠. 그나마 최근에 좋은 소식은 협력사들한테 빨리 만들어달라. 이게 24년 하반기에는 생산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은 1년 안 기다리죠.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섹터의 장단점과 최근의 쟁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일단 이 주가가 조금 이렇게 꺾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가 여기서 만약에 쭉쭉 더 가려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시련들이 좀 있다. 뭐 판매량,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다음 데이터는 한 달 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에 또 돌기 시작한 NDR에서 회사 담당자가 추가적인 스탠스 변화나 뭐 근황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체크가 가장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뭐 중간에 메인 수급이 왕창 들어오든가 누가 저평가라도 쏴주든가 해야 되는데 뭐 숫자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총대 매는 애들이 잘 나오진 않겠죠. 근데 또 이러다가 만약에 2분기 어닝 시즌 돼가지고 숫자 잘 나오고 그러면은 형님들은 또 유연하시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 날라가 있다. 안 나오면 헤어진 여친 되는 거고요. 야, 거봐 쓰레기네. 자동차는 안 된다니까 이러는 거고 뭐 IRA 혜택 나오는 2년 뒤에는 한번 봐줄게. 아, 이 차가 내년에 나온댔나? 막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서 사는 게 시사하는 게 있죠. 악재 요소가 나오면은 이런 이제 부담을 유발하는 부분은 항상 발생할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버퍼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자, 현재는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엔터 이런 데로 돈 쏠리는 대로 가는 게 일반적인 선택인 거고 뭐 직관적이고 수급도 왕창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몇 종목 안 들고 가시는 분들은 뭐 차가 있다 그럼 다 팔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난 여기 갔다가 다시 오든가 할게 이미 다 그러고 있을 거죠.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런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뭐 혹시 모르니까 난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가져가려는 분들은 적당히 이렇게 쥐고 있다가 비중 일부를 이제 와리가리 하는 정도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